요즘 트렌드가 현존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 미래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충만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상 속 무게중심을 잡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섬세하고 좀 예민한 타입이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약간 감정 기복이 좀 있고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제 일상을 어떻게 하면 좀 무난무난하게 약간 파도가 휩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현존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고, 그 명상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그런 능력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은 21세기 영적 지도자인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었고, 그 책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직 이 현재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가 정말 좋았고 또 지금 그 책을 읽고 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잡념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를 때 내 감정이고 이게 내 본질 자체를 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현재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방식을 써먹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하면서도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맞거든요. 저는 또 미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하고 제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존을 한다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퓨처 셀프라는 이 책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우연히 그냥 사서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년 후나 10년 후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 뒤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무모하게 목표를 잡아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표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룰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졌던 것처럼 10년 후에 내 모습도 내 능력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으로 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미래에 내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하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받아들였던 포인트는 5년 후, 10년 후의 목표를 이룬다는 개념보다는 이 미래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충만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포인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존을 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사실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지? 책에서는 아주 일부분으로 나오긴 해요. 내가 뭐 목표를 이루지 말란 얘기가 아니다. 내가 현존하게 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랑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목적지향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목적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 또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치료하는 실제 방법이 의미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나 보통 심리치료, 예전에는 심리치료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통해서 나를 치유한다면 이분이 발전시킨 이 의미치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가 있고 성취지향적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희망이 보이고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에서 나온 사례 중에 저는 오히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0년 후에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잃을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더라고요. 이분 6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거든요. 20년 후, 30년 후에 제 곁에 아이가 없을 거잖아요. 아,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일 수 있겠다. 미래를 봤을 때는. 또 미래에 내가 과거의 나를 참 그리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현재가 정말 정말 감사해졌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라는 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라는 일단 희망적인 그런 의지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제가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5년 후도 좋고 10년 후도 좋아요. 저는 10년 후를 설정하긴 했는데, 그 모습을 정해놓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을 한 후에 12개월 내에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또 3가지를 정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내가 자동화시켜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목표를 설정해뒀기 때문에 저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5년 후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제 뇌가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가 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읽은 지 한 5일 정도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감도 많이 겪고 이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면은 저녁에 와서 막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또 뭐 과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보니까 내가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빡 든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시간에 대해서 어차피 내 시간이고 그거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기만 했는데도 정말 신기하게 아,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써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핸드폰을 켜려고 하다가도 책을 펴게 되고, 또 카톡이 막 이렇게 와 있어서 답장을 하려다가도 안 돼. 나 지금 이거 하고 흐름이 끊기니까 밤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효과가 안 좋지만은 않겠다. 이거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울감이 팍 몰려오고 희망적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맨날 표정도 별로 밝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5년 후의 목표를 세워보시고 12개월 내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세워보시고 그 희망을 향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 놓다 보면 아마도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이 시간들이 알차고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이 책대로 좀 실천을 해보고 또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면 수정할 부분들이 혹시 존재한다면 다시 제가 나타나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